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진동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노멀 모드라는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스프링을 가진 이런 그 스프링 진자를 두 개 이상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런 그 진자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진자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그 노멀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우리가 그 뭐 토목공학 같은데 우리가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의 어떤 진동을 그 감쇄시키기 위해서 밑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구조물을 덧붙이는 그 댐퍼라고 하는데 그런 댐퍼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원리와도 유사하고요. 일상생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고, 이게 또, 이 진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바로 이제 파동이 생기게 되는데, 그 파동에 발생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그 미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반부에는 간단한 이론을 소개해드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간단한 이런 그 용수절 진자들을 이제 연결해서 실제로 파동이 이제 어떻게 노멀 모드가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그 용수철 진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연결된 상태를 우리가 coupled oscilla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쪽 벽이고요. 양쪽 벽에 용수철 진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또 이 두 용수철 진자들 사이에 또 용수철이 하나 더 중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수철은 이쪽으로 이제 만약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 용수철 때문에 이제 밀치는 힘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용수철 때문에 이제 당기는 힘을 받겠죠. 그리고 또 이쪽 물체도 역시 이 용수철과 이 용수철의 영향을 이제 같이 받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커플드 오실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기술하는 그 운동 방정식은 뉴턴의 이법칙에서 우리가 F는 ma라는 요식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라그랑지안 방식을 써서 해도 되지만 워낙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제 뉴턴의 이법칙으로 한번 그 구해 볼 거고요. 구하면 일단 첫 번째 요걸 1번 물체라고 했을 때 1번 물체 입장에서 이 힘의 방정식을 쓰면은 이제 여기 m 곱하기 이제 a가 바로 요 물체의 가속도 한계, 요 물체에 작용한 힘이 되겠죠. 힘은 일단 요걸 그 위치를 x1이라 하고 2번 위치를 물체가 이제 평형점에서 움직이는 길이를 우리가 x2라고 하면은 그 1번 물체가 지금 받는 힘은 요 x1만큼 움직였을 때 요 용수철 때문에 마이너스 kx1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kx1 요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x1 빼기 x2 하면 그 네트로 이쪽으로 이제 움직인 그 양이 나오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용수철 상수가 라지 K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K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X1은 그 1번 물체고 X2는 2번 물체이기 때문에 2번 물체가 1번 물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커플드 오실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 물체 요 물체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질량 m이라고 하면은 뭐 m1, m2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같은 질량으로 생각하면은 m 곱하기 x2 투 도트, 여기 a를 그 라그랑지에 노테이션에서 x의 그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항이니까 점을 두 번 이렇게 찍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번 입장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x2가 간 거리만큼 복원력이 작용할 테니까 마이너스 kx2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네트로 이렇게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또 용수철 상수 라지 k가 작용할 테니까 마이너스 k, 여기서는 이제
2번이 기준이기 때문에 x2 빼기 x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적인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이고요. 보시다시피 2차 미분 형태이긴 하지만 이게 선형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형 미분 방정식 우리가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행렬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x1, x2를 뭐 라지 x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x를 뭐 x1, x2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열벡터로 이렇게 쓰면은 요 앞에 개수가 하나의 그 행렬 2x2 행렬의 요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x1, x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에 해당하는 개수는 이제 마이너스 k x1이 있고 라지 k 마이너스 라지 k x1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쓴 거고요. 마찬가지로 x2에 대한 항은 우리가 라지 k x2가 있었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하나의 그 매트릭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했으면은 요 매트릭스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mx2 도트는 A 곱하기 x 이런 형태의 아주 간단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를 이런 매트릭스를 정의하고 라지 xt를 이런 식으로 스몰 x1, 스몰 x2의 이런 그 벡터 열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물리학에서 많이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해는 미분 방식을 구하는 해는 우리가 어떤 트라이얼 함수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 행렬이든 그냥 일반적인 스칼라 함수든 상관없이 이런 트라이얼 함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개수 열 벡터의 항을 이제 v 곱하기 2의 rt 이런 식으로 놓고 이걸 대입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의 그 스칼라 같이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 시간에 대해서 이걸 두 번 미분하면 r 제곱이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mr 제곱 v가 a 곱하기 v 해서 2의 rt는 양변에 다 있으니까 없어지고요. 그래서 요 식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a 곱하기 v가 람다 곱하기 v 이런 형태의 식이죠. mr 제곱 하나의 그 스칼라량이니까 숫자에 불과하니까 a 곱하기 v, v는 여기서 벡터가 됩니다. v1, v2를 나타내는 이런 어떤 벡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a는 하나의 요 2x2 행렬이 되고, 그래서 여기 하나의 그 어떤 행렬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고유치 문제, 아이겐 벡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mr 제곱을 람다로 두고요. 그럼 이 고유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또 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그 수학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이 고유치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치 문제를 구하는 건 제가 이전에 그 양자역학에서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해밀토니안 psi가 이제 E psi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고유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양자역학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동일한 방법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a 곱하기 v가 람다 v니까 요 람다 v를 왼쪽 항으로 이제 옮기면은 a 마이너스 람다 i 곱하기 v가 0 이런 형태의 어떤 행렬의 어떤 하나의 그 방정식을 얻게 되죠. 여기 i라는 건 이제 단위 행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1, 0, 0, 1 여기는 2x2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수 곱하기 v는 0이 아닌 값이죠. 그러니까 0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만약 이 행렬의 어떤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그러면 이 행렬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v가 0이 얻어지는 거죠. 근데 v가 0이라는 거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해는 우리가 원하는 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어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역원이 존재해 가지고 여기에 곱해줬을 때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거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행렬의 어떤 디터미넌트 값이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렬이 있을 때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은 뭐 행렬이 A가 만약 A, B, C, D가 있다. 그럼 요거의 역행렬을 구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A 인버스는 요 위치를 바꿔주죠. D 곱하기 A가 되고 이쪽은 부호를 바꿔주고 마이너스 C. 요게 하는 역행렬인데 여기에 이제 그 붙는 게 뭐가 붙냐면 이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 분의 1 요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터미넌트 값이 행렬식 값이 0이면은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요 해가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는 V가 0이 아닌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식을 쓰면은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즉 A 빼기 람다 i라는 행렬은 여기서 이제 람다를 빼준 값인데요. 즉 요 행렬을 의미합니다.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얘기는 즉 행렬식 값은 AD 빼기 BC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 플러스 K 라지 K 플러스 람다 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고 빼기 요렇게 요거의 제곱 라지 K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요 식이 얻어집니다. 그럼 다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람다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요 앞에 게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 K가 되니까 그 식으로부터 람다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람다 값이 두 개가 얻어졌죠. 즉 플러스 K, 라지 K일 때는 그 값이 마이너스 K가 얻어졌고 람다 1이 마이너스 K 얻어졌고 이게 마이너스 라지 K일 때는 람다 2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 라지 K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떤 해를 우리가 구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R1도 구할 수가 있죠. R1은 여기 아까 요식에서 우리가 그 람다가 mr 제곱이니까 R은 m분의 람다의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값이 이제 지금 마이너스니까 루트를 씌우면 그 마이너스 루트는 i로 밖으로 끄집어 나오죠. 그래서 i가 나오고 루트 n분의 k가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i 루트 n분의 k 플러스 2k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해가 요 해가 즉 x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v라는 어떤 그 초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EAI R1T니까 i가 오고 여기 이제 오메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오메가 t, EAI 오메가 t가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파동을 나타낼 때 그런 쓰는 그 식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진동하는 요 오메가가 바로 그 여기서는 루트 n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원운동에서는 이제 각진동수가 되고 이런 파동에서는 오메가가 이제 주기분의 2파이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서로 다른 주파수, 즉 오메가 1과 오메가 2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얘기고 오메가 1일 때 이게 어떤 운동을 나타내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A 빼기 람다의 V가 0이라는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그 V를 V1, V2라고 놓고 요 두 개 곱한 게 이제 값이 0이다.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이제 람다 1이 마이너스 K일 때, 즉 람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이 스몰 K가 없어지죠. 그래서 라지 K, K 이렇게 되기 때문에 V1, V2가 이걸 0이 되려면은 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 K가 되어버려 가지고 V1, V2가 이제 1,1을 집어넣으면 만족하죠. 이런 식으로 앞에 개수가 이제 같아지는 그런 해가 얻어집니다. 꼭 1이 될 필요는 없고 이미의 값 뭐 C1, C라고 하면 C, C 이런 의 값이 될 텐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같은 어떤 인페이즈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얘가 요만큼 움직일 때 얘도 같은 어떤 주파수로 같은 위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즉 다 있으면 2의 I 오메가 1t 밑에 것도 2의 I 오메가 1t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요걸 항상 이게 복소수죠. 2의 I 오메가 t라는 거는 2의 I 오메가 1t라는 건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1t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소수해 중에 뭐 실수부를 취하든지 허수부를 취하든지 한 가지만 취하면 되는데, 만약 실수부를 취했다고 치면 이제 코사인 오메가 1t 요게 하나의 그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은 이제 같은 인페이스로 움직이는 걸 의미하고, V2는 여기서 이제 람다가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2 라지 k를 넣으면은 이게 한쪽은 이제 마이너스 k, 다른 쪽도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가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페이즈가 위상이 정확히 이제 180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아웃 오브 페이즈 항이 나오고, 그다음 인 페이즈 항, 요 두 가지 모드가 가능한 모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노멀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정규적인 모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미 어떤 초기 조건에서 얘네들 어떻게 운동할 거냐? 그러면 그 초기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인페이스 모드와 아웃페이스 모드가 초기 조건에 대해서 적절히 섞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오메가 1과 오메가 2로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분리가 되면서 운동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그 커플드 오실레이터의 어떤 특징이고, 이게 만약 그 질량이 하나 더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가 돼 있으면은 똑같이 우리가 이런 그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식이 세 개가 되죠. 식이 세 개가 되고 얘네들끼리 서로 다 이제 커플이 될 텐데,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가 여기서는 이제 3x3 매트릭스가 이제 되는 거죠. 3x3 매트릭스가 되고 똑같은 이런 고유치 문제를 푸는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노멀 모드가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세 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멀 모드의 개수가 이 어떤 그 자유도,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유도에 이제 비례하게 되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n 개가 있으면, n 개의 그 입자가 연결돼 있으면은, 진자가 연결돼 있으면 n 개의 노멀 모드가 존재하고 그 각각은 이런 어떤 그 규칙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실제로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노멀 모드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리얼 엔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기가 있는데, 뭐 기존 프로젝트를 열어도 되고, 저는 뭐 새로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누르시고, 역시 동일하게 이제 템플릿 설정할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이제 3인칭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스프링 데모라고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면은 이제 생성되기 생성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로 이렇게 액터를 이렇게 끌어와서 이 맵에다 바로 이제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블루프린트로 가셔가지고 블루프린트 이제 클래스에서 새로운 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액터를 만들 수가 있죠. 액터를 누르시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액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이름을 스프링 박스라고 할까요? 스프링 박스,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액터를 더블 클릭하면은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액터의 어떤 그 구성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디폴트 씬 루트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빈 액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이 스프링으로 연결된 박스를 이제 집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컴포넌트 추가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큐브가 있죠. 그래서 큐브를 하나 가져오고, 이 큐브의 위치를 000라고 놓고 스케일을 1 하는 게 아니라 한 0.5로 해줄까요? Z축을 0.5로 해서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큐브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할 텐데, 이제 이 큐브에다가 이제 컨트롤 C, 뭐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위치를 큐브 2를 위치를 한 200 정도로 이제 높일까요? 200 정도 높이고, 그럼 이제 큐브 2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얘를 하나의 그 이름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얘도 이름을 아예, 얘는 이제 뭐 베이스라고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베이스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이제 패드가 스프링에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이 패드에 이게 얘는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피직스 시뮬레이트 피직스 요걸 해줘야겠죠. 시뮬레이트 피직스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콜리전도 가능하게 일단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 사이를 이제 그 스프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추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그 연결을 할 때, 물리적 연결을 할 때 이제 피직스 피직스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죠. 요걸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피직스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패드와 이제 결부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얘를 이 피직스 컨스트레인트를 어디에 다느냐?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제로 이제 마이너스 400이 됐습니다. 이 400은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00이 됐다는 거고, 지금 요게 이제 패드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동일하게 요 둘 사이의 어떤 관계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와 같이 컨스트레인트를 눌러주시고, 컨스트레인트의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이름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베이스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이름이 패드가 되는 거죠. 패드.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어떤 이제 이 스프링의 어떤 그 성질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XY 축으로는 그 움직이면 움직임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락을 해주겠습니다. XY 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Z 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Z 축을 이제 프리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 리밋 해서 이제 뭐 스윙, 트위스트 모션 같은 걸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는데, 트위스트만 프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스윙은 락을 일단 걸어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선형 모터라는 게 있죠. 선형 모터가 실제로 어떤 이런 스프링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 모터의 어떤 세기를 선형 모터의 위치를 이제 0으로 이제 초기 위치로 이제 돌아가도록 해주고, 세기를 한 1000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세기도 역시 한 5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형 모터가 있고, 이제 앵귤러 모터, 각 모터라는 게 있는데, 각 모터는 얘네들이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휘어졌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트위스트 앤 스윙이 가능한 상태에서 뭐 스윙만 가능한 걸로 해서 역시 동일한 값을 1000 정도로 이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기도 한 5 정도.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시면서 조절하시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려면 이제 컴파일을 누르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닫을 필요 없이 일로 들어가서, 그럼 요 스프링 박스가 생겼죠.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건데, 얘를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맵에 가져다 두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또
컨트롤 C, 요걸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X를 90도 이제 회전해서 한번 눕혀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그 영향을, 왜냐면 이게 지금 중력장이 밑으로 걸려 있는 거죠. G라는 가속도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아이디얼한 그런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 수직이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서 한번 특성을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중력 때문에 이게 밑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면은 지금 움직이지 않네요. 파라미터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누워버리네요. 누워버리는 이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조금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라미터를 제가 이 영상을 직접 키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프링 박스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 맵에 갖다 놓고 위치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옆으로 이제 눕게 하면은 X축을 이제 90도로 회전을 시켜주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스프링 첫 번째 그 패드를 압축시켜서 이렇게 튕겨 나오도록 하게 하는데, 그걸 일단 그 기능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링이 압축되었죠. 압축되었다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하는데, 그렇지만 이 그 댐핑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 마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또 금방 정지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중력장이 없어서 그냥 우주로 튕겨 나가네요. 중력장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서 중력장도 이렇게 피직스 파라메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피직스에 들어가시면은 이 파라메타에 들어가시면 이제 기본 상수 중력 상수를 마이너스 98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파라메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뷰 포트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패드가 3개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이제 패드가 3개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패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패드는 뭐 동일하고요. 여기 이제 피직스 시뮬레이트 피직스가 되어 있고 이네블 그래비티 여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콜리전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스프링은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첫 번째 스프링은 이제 베이스와 이제 패드를 연결하는 거고, 그 위치는 이제 그 베이스 쪽에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앵귤러 리밋은 이제 그 트위스트만 가능하도록 했고, 리니어 리밋도 Z축으로만 이제 움직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형 모터, 즉 어떤 스프링 상수 역할을 하는 그 선형 모터 역할 기능에서 타겟 포지션을 제로로 체크를 해주고 세기를 500으로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러스 타기를 제로로 하고 이 세기를 1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마찬가지로 강모터도 이제 트위스터 앤 스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두 기능이 가능하도록 했고, 트위스터와 스윙이 가능하고 세기를 역시 1000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타겟 속도의 세기는 이제 1로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로 나머지 파라미터가 이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 중력장이 있고 이렇게 좀 진동하죠. 진동하는데 이게 그 노멀 모드의 어떤 그 성질은 사실 너무 댐핑이 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그 실제 어떤 그 리얼한 마찰이 있는 그리고 댐핑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디얼한 걸 시뮬레이션하기가 쉽진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이걸 이제 실행을 하느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프링 박스에 가시면은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뜨죠. 그럼 여기 그 이벤트 그래프로 가시면은 우리가 요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즉 비긴 플레이 버튼에서 그 다음에 딜레이라는 1초를 이제 딜레이를 시키고, 즉 플레이를 시키면 이제 1초간 딜레이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 1, 첫 번째 스프링이 어떤 그 첫 번째 스프링의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즉 마이너스 100이라는 위치에 오도록 지정을 했고요. 첫 번째 스프링 위치가 원래 어디냐면 스프링 1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은 000였죠. 000인데 마이너스 100이니까 얘가 살짝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스프링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튕겨 올라오는 그걸 지금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프링 위치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초간 기다렸다가 딜레이를 줬다가 또 다시 스프링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0인 위치에서 스프링 0인 위치에서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해야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요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게 만약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비긴 플레이 이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이제 클릭하면 이게 움직이게 되고, 왼쪽을 클릭하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 마우스를 클릭하면 우리가 요 함수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딜레이를 먼저 시킨다고 했죠. 1초간 딜레이를 하니까 요 딜레이를 클릭하시면은 요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바로 이제 코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타임을 0.2초인데 이걸 1초로 놓고요. 그 다음에 1초를 기다린 후에 다시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럼 이제 어떤 함수를 이제 불러낼 거냐, 이제 그렇게 되겠죠. set linear position target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게 구조체 핀으로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이 포지션 위치를 아까 그 마이너스 100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바꿔주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한꺼번에 이제 컨트롤 C 해서 여기 컨트롤 V 하면은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복사가 되고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는 위치를 이제 0으로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원래 위치 이렇게 지정해서 컴파일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어떤 그 움직임의 조건을 각각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면서 한번 그 해보셔도 되고, 이 댐핑을 줄이거나 마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 간단한 그 역학 문제라도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경우, 마찰이 없고 또 이런 그 댐핑이 없는 경우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걸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구현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그 현실과 가깝게 이런 그 조건을 반영하는 그런 시뮬레이터에서 더 그 우리가 진짜 우리 일상과 가까운 그런 물리학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 또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걸 이제 가르쳐야 되지, 아주 이상적인 마찰이 없고
중력장이 없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자꾸 그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 이런 마찰이 없고 중력장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우리가 뭐 거기에서 물리학을 기술한다 한들 현실에 어떤 그게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고체 내 이런 솔리드 내에서 이 아톰들이 하나의 그 스프링으로 연결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나중에 이제 이 스프링들이 그 진동을 하는, 즉 아톰들이 이렇게 진동하는 그걸 우리가 포논이라고 하는데, 그 포논의 어떤 그 움직임을 설명하는 좋은 그런 또 물리학적인 모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또 많이 구독과 또 댓글, 그 다음에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